많이 죽여야 되지. 저요? 아니요, 별로 안 죽여요. 자, 오늘은 부정과 도치 구문인데 그 부정문은 쉬워. 근데 이제 도치 구문이 좀 까다롭거든. 그거 위주로 오늘 중요한 수업이니까 잘 들어야 돼. 자, 1번에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정어. 뭐 나시나 네버 이런 건 다 알잖아. 근데 요것도 부정이라는 걸 잘 알게. 리틀. 그래서 리틀은 긍정. 뜻은 약간이라는 걸 알잖아. 리틀은 부정적인 뜻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데 리틀이 아니고 리틀이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참고로 have in common이 가운데 리틀을 안 쓰잖아. 그냥 have in common이라고만 써도 공통점이 있다. We have in common.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부정의 뜻인 리틀이 들어갔으니까 해석은 자연스럽게 많은 좋은 친구들이 서로 좋은 친구인데도 공통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except는 동사도 되지만 이게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한. 그럼 이제 문맥을 잡을 때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제외한다는 게 뭐뭐는 빼고. 그래서 뭘 빼고? 따뜻하고 사랑을 주는 감정. 사랑의 감정이 뭐지? 바로 respect는 뭐? respect는 존경. 그리고 rapport는 친밀한. 서로 존중해주고 친밀하다는 사랑스러운 감정,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정. 그거는 공통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 빼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윤나랑 가원이도 좋은 친구인데 서로 간에 사랑을 존중과 사랑의 마음 빼고는 같은 게 전혀 없지. 좋아하는 아이돌도 다르고, 좋아하는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 거지. 자, 첫 번째는 요것만 잘 살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문장. 요번에 도치가 나오는데 드디어 도치를 설명해야 되거든. 여기다가 따로 좀 적을 거야.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내가 항상 이렇게 학원 오면 정리해 주는데 도치 구문이라고 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치라는 건 일단 원래 니네가 배웠던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의문문이 주어 동사에서 뭘로 바뀌어? You are a boy가 Are you a boy?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의문문도 사실은 도치구문. 그러니까 원래 영어의 순서는 주어 동사를 써야 정상적인 문장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요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뭐 도치라고 해. 근데 뭐 의문문이야 뻔히 아는 거니까 특수한 도치구문 첫 번째. 부사구 도치가 있어. 100%는 아닌데 주로 장소를 뜻하는 말들의 부사구 도치가 있어.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건데 우리 명사절 쓰듯이 싹 써볼 거야. 두 번째는 방금 부정어 리틀 같은 거 배웠는데 부정어 도치라는 게 있어. 부정어 도치. 자, 세 번째는 가정법 도치가 있어. 요 위에도 도치가 뭐 된 도치라든지 뭐 사소한 것들이 있긴 한데 도치구문 크게 세 가지. 그러면 요 세 가지 말합니다. 세 가지. 부사구, 부정어, 가정법 도치.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부사구 도치를 살펴볼게요.
부사고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말을 나도 쓰기는 싫지만 이말 속에 답이 다 있거든. 우리 부사가 뭐 하는 거지? 문장 성분에서 빼도 돼.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아니야. 그래서 장소, 특히 장소의 부사로 했으니까 어디에 이런 표현이 될 거야. 심지어는 부사도 도치시킬 수 있어. 부사. 장소의 부사는 두 개 있잖아. 여기 아니면 저기 뭐야. Here, there. 이게 장소의 부사야. 근데 여기가 교실이지. 그럼 here 이거 있잖아. here라고 클래스룸이 같아. 아니지. in the classroom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클래스룸은 그냥 교실이야. 근데 우리가 here를 여기에 이러잖아, 그지? 그럼 교실이 아니고 교실에 이래야 되니까 보통 이 장소의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될 때가 많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때 전치사가 보통 장소를 뜻하겠지. 장소. 오늘 천천히 나갈 테니까. 대표적인 장소의 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시작하지.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 그랬더니 윤나 파리가 오행 하더니 여기 앉았어. 앉았어. 테이블 위에 앉았지? 이렇게 테이블 위인데 붙어 있으면 요때 쓰는 장소의 전치사가 on이야. on은 물론 날짜 이럴 때도 쓰지만 지금 장소의 부사 얘기하는 거야. on은 위에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붕 날았어. 여전히 얘는 테이블 위에 있어. 근데 떨어져 있지. 요때 쓰는 게 over야. 그래서 파리가 여기 있으면 on the table이라고 하고 여기 날고 있으면 over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도 있어야 되겠지. 얘네 아래라고 배웠던 게 뭐야 보통 전치사 아래. 언더지 언더. 그래서 언더를 쓸 건데 여기 있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언더라는 건 이 밑바닥 테이블의 밑면에서 어떻게 돼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 우리 책상 아래에 있어. 그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요게 오버의 반대가 언더야. 그럼 요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 바닥에 착 붙어 있는 거? 요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 못 들어본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비니드야. 비니드. 한자로 이면이라고. 이면. 기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 개념도 있지만 between은 뭐야?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것도 장소에 해당돼야 돼. 네. 그렇지. 그리고 in 어디 안에 있다.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 내가 지금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기초부터 잡아주는 거야. 장소의 전치사들. 그게 부사고. 그러니까 말이 다른 게 아니야. 장소의 전치사와 명사를 합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사고. 근데 선생님 아까 here, there도 부사라고 했잖아요. I am in 서울. 아까 in 안에 있다. 전치사라고 그랬지? 나는 서울에 있다지. 근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어떻게 써? I am here 이렇게 쓰잖아. 얘는 부사라서 전치사를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부사 속에 전명이 부사가 되는 거야. 되니? 요것들이 이거 생각을 해봐. 요것들이 문장 맨 앞부터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 쓸 때 on the tabl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진 않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의 순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주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까?
on the table. 자, 아까 배웠으니까 딱 연상이 되지? 고양이가 날개가 없어. 잉? 고양이가 테이블에 있다는 건 테이블 윗면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장소의 부사구가 얘지. on the table이지. 이렇게 써야 맞잖아 원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내가 이때 강조문도 얘기했지만 말할 때는 세게 읽으면 돼. 근데 글을 쓸 때는 내가 강조하는 부분을 뭔가 돋보이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써도 문제가 전혀 없어. 다시 말하면 너네가 영어로 글을 쓸 때 도치구문을 몰라도 영어를 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읽을 때야. 어떤 놈이 도치구문으로 문장을 써놨으면 보통 수능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이 써놓은 글 아닌가? 걔네들이 도치구문을 써놨으면 니네가 그걸 파악하고 읽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부사구 도치니까 얘가 먼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치라는 거야. 도치가 뒤에 걸 앞으로 꺼내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꺼내면 이게 앞으로 오는 것도 도치지만 이 정상적인 어순이 또 도치가 돼. 여기 지금 잘 들어야 이따가 부정어 도치할 때 안 헷갈려. 그냥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쉬워. 장사의 부사구가 앞으로 나가면 그냥 주어 동사를 변형도 없이 그냥 바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시트에 S가 붙은 건 테이블 때문에 붙인 게 아니고 자리만 바뀐 거야. 고양이 한 마리니까 시트를 쓴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만약에 우리가 도치시킬 주어가 이거였단 말이야. Many cats. 많은 고양이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였단 말이야. 그럼 이게 테이블과 상관없이 뭐가 돼요? 그냥 sit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바뀌긴 했지만 주어는 얘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냐 하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는데 상자가 이거 돼 안 돼? is there. 내가 here there는 부사라서 전치사 없이 장소를 쓴다 그랬지? 근데 there를 거기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상자가 거기에 있습니다잖아. 그지?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도치 안에. there is the box 쓸 거 아니야. 이건 니네가 많이 봤던 예문 아니야? there is there라 뭐뭐지? 있다라고 배우지 않았어? 중딩 때부터? 그게 사실 도치구문이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there is there라는 누가 주어다. 뒤에가 주어라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그렇지 이 장소의 부사구 도치구문을 이미 중학교 때부터 내가 배웠어. 응? 근데 이게 뜻이 있었잖아. 거기라는 뜻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보통 예문은 그냥 상자가 거기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디냐? 이 방 안에라는 게 바로 거기지. 그럼 거기 즉 방 안에 두 번이나 썼지. 어? 그럼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야. 어? 다시 그냥 there is the box 그러면은 상자가 거기 있다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써준다고 보통은 there is there라는. 그럼 얘 있으니까 얘는 역할이 사라졌지. 그래서 얘는 어려운 말 같지만 일명 유도 부사라고. 그냥 뒤에 대충 말해놓고 뒤에 진짜 장소를 나열하기 위해서 도치시켜오는 유도 부사구문인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there is there만 봐도 아 이건 도치됐구나. 오케이? 또 중학교 때 배운 거 얘기해줘. 섞어봐. 도치해봐. 어떻게 쓰는 거야? Here is the box. 선생님 이것도 뒤에다 써줄까요? 이게 말이야 말.
내가 가은이한테 상자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어딘지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라고 말할 때는 보통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 보는 장소 아닌가? 그래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말 잘 들어봐. 야 상자 거기 있어. 그럼 얘 모를 수 있지. 그래서 there is는 뒤에 다시 써줘 어딘지. here is는 보통 이렇게 도치되면 뒤에 안 나와. 왜? here는 여긴지 어딘지 아니까. 이해됐어? 우리 말로 이해해야 돼. 수학 공식이 아니야. 아, 이 there is는 왜 뒤에 써주는데 here is는 안 써줘? 아, 우리 말할 때 야. 여기 컵 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는데 여기 테이블 위에 컵이 있다. 이거 되게 촌스러운 문장이라고. 오케이? 근데 야, 컵 거기 있어. 거기. 어디요? 거기 작은 방 안에 있어.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응? 이해를 해. 자, 여기까지 예문 보셨고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주의할 점이 뭐냐? 정리를 하면 부사구 도치는 이렇게 부사, 특히 장소를 뜻하는 부사구,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주어 동사에서 동사 주어로 바꾸는 것이 도치 구문이야. 자, 그런데 부사구가 나왔다고 해도 안 바꿀 때가 있어. 그대로 부사구만 꺼내놓고 뒤에 건 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 주어가 윤나 네. 두 번 불러요. 대명사가 뭐야? 명. 대명사가 뭐냐? 대명. 그런 거야. 너네 중학교 들어가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거 배운 거 있지? 그 주어, 주격 대명사. 그게 나오면 안 바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Here is the box라고 썼지? 도치가 됐지? 근데 상자가 그것일 수 있잖아. 그것일 수 있지. 그러면 이 박스를 박스로 안 쓰고 it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대화문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 물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또는 어때? Here you are. 할 때도 you가 뭐야? 대명사지. 오케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도치구문 배열할 때 원래는 주어 동사를 바꾸지만 안 바꿀 때가 언제라고? 대명사일 때. 오케이? 자, 다른 동사 마찬가지. 야, 버스 온다. Here comes the bus. 버스가 이리로 오고 있다. 도치가 일어났지? 근데 야, 그거 일로 오고 있어. Here it comes. Here we go. 히비고요? 원래 영어로 뭐야? Here we go야. Here we go 이거야. 왜 go이가 아니고 we go야? 대명사니까. 까먹으면 그거 here we go 이거 생각하면 돼. 오케이? 듣고 있지? 그래서 장소의 부사구 도치는 이 두 가지. 부사구가 먼저 나가면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는 것이 기본이지만 혹시 주어가 대명사라면 바꾸지 않고 부사구만 앞으로 내놓는다. 오케이?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잠깐만. 여기 먼저 해봤네. 7번 봐. 7번이요. 7번 영어 폈어? 7번 예문에 보면 분명히 여기 was가 있어.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래 정상적인 문장.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쌤이 니네 겨울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명사는 있어. 다이닝룸이 식당이거든. 식당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냐? 집에서 밥 먹는 데는 뭐라 그래? 주방 아니고. 하여튼 식사하는 공간을 뭐라 그래? 밥방 아니고. 식사방? 아니 뭐 하여튼 식당이라고 하자.
이게 주어 명사는 맞는데 주어를 못 써. 누구 때문에? 지사. 그 앞에 있는 were 벽을 주어로 쓰려니까 또 뭐가 있어? 지사. 주어가 없다니까. 이럴 때 니네가 빠르게 이 구문이 뭐구나? 도치 구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주어를 잡지 말고 바뀌었으니까 어디서 주어를? 뒤에 잡는데 어가 있으니까 명사 나오면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frame드는 명사가 아니니까 quotation 이게 주어인데 인용구라는 뜻이야. 국어 시간에 어차피 비문학할 때 해야 돼. 인용구가 뭐야? 인용구. 너 유명한 사람들 인용구 하나만 얘기해. 너 자신해야 돼. 뭐 나폴레옹 너 자신을 알라. 그 유명한 사람의 말을 내가 글에 옮기는 게 인용구야. 어? 그래서 이 인용구가 있었다. 프레임은 뭐야? 근데 프레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프레임이 틀이지. 사진 찍으면 프레임에 넣는다 이런 거 알잖아, 그렇지? 틀이야, 액자. 그럼 액자에 넣는 거야, 넣어진 거야? 너. 액자에 들어있는 인용구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지? 벽 위에 있었어. 오케이? 어디? 식당의 벽 위에 있었다. 자, 여기까지만. 다음 표 빼고 원래 이걸 정상적으로 쓰면 도치 안 하고 썼으면 어떻게 써야 돼? A framed quotation was on the wall of our dining room.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도치가 돼 있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않지? 자, 뭐 인용구는 뭐야? 이건 해석해 볼까? Let me leave. Let me가 뭐야? Let me. 잡아. 꽉 잡아. 놓지 마. 놔줘. 이걸 영어로 뭐라? Let me go. 오케이? 내가 가게 해줘. 우리 let이 하게 하다의 뜻이라고 배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황유지가 졸고 있는데 길에 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보고 잡았어. 그랬더니 민서가 야 불쌍한 개구리 놔줘. 그거 놔줘. 영어로 뭘까? 겨울왕국. Let it go야. Let it go. 그럼 놔줘. 그게 왜 다이저로 번역되는 줄 알아? 그 이시상징하는 게 네가 지금까지 동생 누구야 동생 안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모든 고뇌와 고민 있지? 그거 다 이제 잊어 이런 뜻이야. 다 가게끔 둬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은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그러고 있어. Hey, forget about it. 잊어. Let it go. 흘러가야 돼. 응?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들어봤어? 비틀즈 노래? Let it be. Let it be가 무슨 뜻이야? Let it go는 가게 둬라. Let it be는 be가 상태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야. 사투리라면 냅둬 you, 냅둬 you, 냅둬 you 이거야. 그러면서 나 이 상황이 너무 짜증. 어떡하지? 야 애쓰지 말고 그냥 내비둬. Let it be. 오케이? 나중에 시간 나면 팝으로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데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해석해봐. When 뭐 할 때 When I find myself 내 스스로가 뭐 하고 있습니다. In times of trouble 곤란의 시기에 빠져 있는 걸 발견했어. 쉽게 말하는 거야. 내가 괴로울 때. Mother Mary 엄마 이름이 메리야. 메리 엄마가 comes to me 문장 왔어. 분사구문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을 짓거리시면서 그 말이 뭐였어? 냅둬라. 뭐 가봉이 없어요. 자 그래서 Let me live가 무슨 뜻이야? 이제 응용하면 쉽지 해석이. Let me live. 내가 살게 해라. 존칭어로 바꾸면 살게 하소서. 같은 뜻 맞아? Let me live. 나 살게 해줘.
신한테 부탁할 때 뭐라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하소서. 신호가 없어. 어디에 살게 하소서? 집에. 응? 집이 어디 있어? 전치사고 by가 옆이야. 어디 옆에? 도로의 가장자리 옆에 있는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be a friend to man.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인용 보니까 응? 제가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도록 해주세요. 무슨 얘기야?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는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문구야. 문맥이 있어야 알겠지만 그런 뜻이다. 오늘은 요거 중요한 게 아니고 도치된 게 중요하니까. 자, 오늘 두 가지를 할 거거든. 어려운 걸. 장소의 부사구 도치랑 부정어 도치를 할 거거든. 자, 1교시에 선생님이 그래서 부사구 도치를 했어. 2교시에는 부정어 도치할 거거든. 그럼 요 막간을 이용해서 또 쉬운 걸로 다시 넘어가요. 아까 리틀 부정어 기억나? 쉬웠지? 자, 부정어 또 하나 2번 보세요. 이거 행패야. 지우고 옆에다 필기를 하면 좋은데 both랑 always랑 every랑 all이랑 이 네 가지 일단 기억하자. 이 네 개가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 이 네 가지 표현이 사용된 문장에 어디에 있든 간에 not이 함께 쓰이잖아. 그럴 때 해석법을 알아둬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I don't like 민지하고 윤지를 보면서 민서하고 윤지를 보면서 I don't like both of you. 이게 무슨 뜻이야? 민서야 무슨 뜻이야? 니네 둘 보면서 I don't like both of you.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또 아프쳐간다 질문하니까 아프쳐. 윤지 졸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뜻이겠어? I don't like both of you.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야. 이게 만나면 부분 부정이라 그래서 부분 부정이니까 일부는 그런데 일부는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한 놈은 좋아하고 한 놈은 안 좋아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실수하기 쉽겠지? 윤지가 틀려주면서 아주 좋은 바람직한 본보기를 마련했으니까 절대 틀리지 마. 원래 수업할 때는 잘못 말하고 틀려야 배우는 게 많아. 윤아 많이 배워. 그럼 이거 해석해볼까? always가 무슨 뜻이야? 항상이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I'm not always happy. 어떻게 번역할 거야? 나는 항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들겠지만 실제 뜻은 뭐야?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아닐 때도 있다. 행복할 때도 있고 이런 뜻이야. every 모든 all도 모든이지. 얘는 안 써도 모든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all glitters, all that glitters is not a gold. 됐어? is not gold. 글리터가 여학생들 글리터 몰라? 반짝이. all that glitters 반짝이는 모든 것이 all 들어갔지? is not gold. 뭐는 아니다. 금은 아니다. 오케이? 그런 것까지. Every child doesn't like me. 다른 모든 아이가 나를 싫어해가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됐니? 해석해 볼 거야. 플라스틱은 is not 있고요. always 바로 붙었어.
쉽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recyclable 뭐 될 수 있는 재활용될 수 없다야 아니면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자지. 재활용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부분 부정이야. 아 그리고 일단 분사구문 일단 접속사 PP 여기 앞에 빙 빠진 거야. manufacturer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승원 manufacturer 무슨 뜻이야? 이윤 나무야? 모르겠어요. 자랑이다. 이씨. 김가윤 임초혜 모르겠어요. 황윤지 김민석 염다은 너 하나 남았어. 제일 좋아하는 제조하다. 빨리 와야지. 7월달 들어서 처음 등장하시는 거 같아요. 그 카메라 건들지 말고. 학원을 다니다가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 보내는 수도 있다. 성실해라. 아프지 말고. 수험생들은 아픈 것도 죄야. 죄인이 둘 있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어. 아픈 것도 죄야. 얘네가 나중에 입시에서 왜 이렇게 성적이 하락했지? 면접을 본다고 쳐도 아 그때 제가 좀 많이 부상을 입어서 좀 아프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조금 높은 애 뽑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입시가 그래서 잔인한 거야. 출석 일수가 덜이 아니야. 출석 일수 채워야 된다는 얘기 알지?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고 시험은 다 봤어. 근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출석 일수를 못 채우잖아. 그럼 안타까워. 너처럼 시험 잘 보내면 뽑아주고 싶은데 총 출석 일수 600일 중에서 네가 599일이야. 이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너는 탈락 이거야. 오케이? 미인정은 그 출석 일수에 빠지는 동시에 출석 일수를 채운다고 했을 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게 미인정이야. 근데 인정이고 미인정이고 인정받았다 해도 기본 니네가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출석 일수를 못 채울 정도로 인정 결석을 하잖아? 그럼 그거는 다 인정이라도 그 기본 있어. 니네 내가 600 며칠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못 채우면 그냥 졸업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졸업장도 안 나와. 그 심각한 거야. 대학을 못 가기는커녕 우리나라 법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대입에 응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송유군이라는 천재 있었어. 천재.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적분하고 양자물리학하고 천체물리학 해가지고 막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애야. 근데 얘가 문제가 뭐야? 초등학교 3학년 학교 교실에 갔더니 너무 유치한 거야. A, B, C, D 막 이러고 놀아. 자기 친구들. 자기는 지금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내야 되니까 초등학교에 간단 말이야 걔가.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애가. 옆에 애들 막 선생님이랑 해볼까요? 막 이랬더니 혼자 그게 자기는 높잖아. 혼자서 막 쑥스러워가지고 이런 장면이 나와. 걔 결국 그래서 적응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너는 대학 갈 수 없다. 우리나라가 그래 꼰대야. 서울대가 국립이지. 서울대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똑똑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 초중고 안 나왔잖아. 대학 입학을 거부당해.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의 MIT나 하버드 이런 데서 걔가 천재란 소문을 듣고 오기만 와라. 넌 무조건 입학시켜줘. 그리고 니네 가족도 같이 와. 같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지원하겠다. 근데 얘가 스스로 안 가기로 선택했어. 이유가 뭔 줄 알아? 얘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대단한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야. 맞벌이 하시고 막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주로 키운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미국으로 다 오라고 해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송유군이라는 애는 저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는 저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대학을 가기로 한 거야. 근데 서울대를 못 가. 그랬더니 서강대 총장이 이런 무슨 개소리냐.
이런 천재를 어떻게 서강대가 사립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특차입학으로 얘를 뽑겠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가 서울대를 못 가고 서강대에 입학을 했어. 전폭 지원을 해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얘가 결국 문과로 돌려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무슨 판사 된 걸로 알고 그런 거야. 아까운 인재가 이과 쪽의 인재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때문에 붕괴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출석을 잘해야 돼. 학원은 괜찮아. 학교는 거꾸로 또 얘기해 줄까? 지금 3학년들 1학기 끝났지. 내신 끝났지. 2학기 때문에 할 거 없지. 학교 왜 가? 출석 일수 채우러 가는 거야. 근데 출석 일수가 빨간 날 빼고 모든 것을 다 가는 숫자가 아니야. 빨간 날 빼고 모두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600일을 다녀야 되는 게 빨간 날 빼고 출석 날짜라 그러면 기본 인정 출석 일수는 한 550일 뭐 이렇게 돼. 적어. 그러니까 3학년 1학 때까지 열심히 학교 간 애들은 출석 일수가 남겠지.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정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 저 집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막 빠져. 근데 어떤 정신없는 새끼는 그 3학년 2학기 때 너무 많이 빠지다가 출석 일수를 놓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 어떡하냐? 내가 너 결석으로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결석할 때는 자녀 출석 일수를 꼭 확인해야 돼. 출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학원 말고 학교 마음대로 빠지면 안 돼. manufacture 그래야 단어도 알지. 제조하다야. 내가 이 문제를 파악을 했어. 이게 manufacture가 사실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 근데 이것들이 하는 게 많으니까 단어를 겨울방학 때 이만큼 쌓았는데 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만큼 쌓던 폭이 요만큼으로 줄었어 지금.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겨울방학 때 이제 고등부다 해가지고 열심히 단어 외웠던 양하고 지금 학교 다니면서 외우는 양하고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단어를 조져야 되거든. 선생님이 특강 교재 뒤에다가 단어를 엄청 많이 정리했는데 내가 다 한글로 쳤어. 근데 아무 단어나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런 단어들. 절대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놓치면 안 되는 단어들. 그거 정리해놨으니까 열심히들 해라. 이번 방학은 문법하고 어휘야. 내가 집중 특강. 일단 제주된 후에는 여러 가지 다 학습이 되는 거니까 얘기할게. once 주어 동사면 부사절이라고 배웠었는데 일단 뭐뭐 한 후, 그지? 여기 지금 이게 있다고 생각해봐. 일단 플라스틱 이 is manufactured 이러면 부사절 되지. once 일단 그것이 제조하다니까 BPP 뭐야? 제조가 된 후에는. 자, 분사구문이 어떤 거였지? 접속사는 그대로 둬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지워도 되고. 주어가 같으니까 뭐 했고 지웠고 나온 게 비동사니까 원형인 be에다가 뭘 붙여서 ing 붙여서 being 만들고 being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once manufactured가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평소에 내가 알려줬던 방법. 이게 시험에서는 manufacturing이냐 manufactured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첫 번째 풀이법. 플라스틱이 만들어 플라스틱을 만들어. 을 만드니까 PP. 됐냐? 그 다음에 만들다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건 목적어 아니라고. 이건 다시 문장 주절의 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라스틱이 일단 제조된 후에는 플라스틱은 자, 또 단어 뜻 점검. last가 지금 마지막이 아니고 may가 조동사니까 뒤에 나왔다는 건 얘가 뜻 뭐라는 얘기야? 동사는 얘기지? 동사로 last가 무슨 뜻이야? 지속 되다야. 이런 게 단원 목표는 알지만 지금 평소에 주소 들어놔야 써먹는다. 낯으면 안 들어 저거. be lasted 지속되다니까 맞지 않을까? 이거 안 돼. 왜냐하면 last 자체가 자동사야.
기억을 더듬어봐. 선생님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랬지? 비슷한 거 뭐 배웠어요? happen, take place. 오늘 학교 시험 나왔던데. occur 이런 것들은 발생되다라고 번역해도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랬지? 자동사라서. next 그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은 사실상 virtually가 가상도 있지만 사실상 indefinitely 자연스럽게. 자 이거는 유추 능력 보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indefinitely를 내가 안 외웠어도 무슨 뜻일 거야? 어떤 우리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 같아. 어? 아니 지금 내용 봐봐. 일단 제조가 되면 플라스틱은 사실상 지속될 것 같다. 어떻게 지속될 것 같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니, 야, 플라스틱은 항상 쉽거나 쉽게 경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지? 그럼 일단 제조가 된 후에는 사실상 지속될 것 같아. 어떻게? 짧게, 길게? 길게지? 내가 이 훈련 왜 시키는 줄 알아? 니네가 단어를 못 외워서 수능 독해할 때 이걸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짧게가 되겠냐? 문맥을 봤을 때? 이런 뜻이지. 근데 이제 어리석은 아이들은 야 이거 다 알았는데 indefinitely의 뜻을 몰라서 틀렸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응? 이거 차라리 없애봐. 내용은 잡혀 그래도 뭐 된다. 만들어지면 뭐 된다. next 지속된다. 그 동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수능 막 1등급 90점 넘는 애들이 수능 지문에 있는 그 모든 지문의 단어를 다 안다고 생각해? 모르는 단어 나올 때도 있어. 하지만 걔네들은 독해 문해력이라는 게 모르는 단어를 앞뒤 맥락을 가지고 유출해서 풀어낸다고. 오케이? 니네도 훈련해야 돼. 니네도.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 있잖아. 물론 이건 의지를 가진 애들 얘기야.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영어 공부를 시도해봤어. 너무 베이스가 없는 거야. 노베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나 중학교 때부터 아주 기본 베이스부터 공부할 거야. 이게 시간이 금방 되냐 오래 걸리냐?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기본부터 하겠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져. 본 게임은 하기도 전에. 근데 나 기본 언제 그냥 대충 이제 도전할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애들이 있어. 어찌되었든 그냥 풀어볼 거야. 이렇게 도전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뭘로 푸는 거야? 느낌과 감으로 푸는 거야. 응? 찍거나 아니면 운 좋아서 어떤 단어 알았는데 저 단어 때문에 이거 썼더니 맞았더라. 이런 성적의 안정성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이 중간을 우린 잡아야 돼. 그렇지? 이것부터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 학원이 존재하죠. 그럼 뭐만 해야 돼? 기본을 배운다는 건 내가 우리 지금 번역가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수능 객관식 문제, 학교 내신 문제에서 답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답에 필요한 어법만 하면 되겠지. 그게 선생님이 알려준 거. 분사구문의 능수, 문장의 동사 유무, 형부 문제 이런 것들이야. 아니면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일단은 문장의 형식. 문장의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지? 자, 두 번째,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이런 거 나와? 근데 니네 노베라서 기본부터 할 내용은 그거부터 해야 된다니까?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적 용법은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이유나 근거, 형용사 이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어보기도 전에. 그럼 선생님이 학원에서 특강이나 본수업을 통해서 이 베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베이스를 일단 잡아주는 거고. 오케이? 또 감으로 풀었는데 그 감으로 맞추는 것에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게 또 학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 왜?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원 수업을 빠지면 안 돼. 학원 수업은 너희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 뭐 없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무 시간이 없다. 뭐 하기에? 내가 빨리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 염다은이 지금부터 저 서점 가가지고 좋은 영문법 책 사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독학하면 얘 잘할 수 있어. 10년 동안. 근데 우리 입시라는 게 10년이 안 주어져 있다니까. 베이스가 있든 없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야? 뭐 나오죠? 우리가 보는 시험 내신하고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것만 말해주시면 제가 돈 낼게요. 그게 학원.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은 유혹이 있지 항상. 무슨 유혹이 있어? 학교 선생님이나 수능 출제위원과 거래를 해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문제 맞출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를 알려주면 더 편하잖아. 이번 구모에 5번의 답 3번이야. 아 그래요? 돈 드릴게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는 게 학원 선생님. 조정식이 그래서 수사받고 다 그런 거잖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학원이라는 곳을 내가 왜 다니느냐? 난 시간이 없다. 그러니 누군가가 빨리 요약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그게 가능한 학원이 어디지? 이렇게 찾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으면 뭐 보여드려? 마음을 잡아주는 빡센 학원, 널널한 학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학원이 빡세고 널널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얼마나 간결하게 내 필요한 걸 전달해 줄 수 있냐 이걸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1타 강사가 누구한테 좋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나쁠 수도 있어. 잘 모르니까 본인에 대해서. 오케이? 또 잔소리를 하고 가라네. 오늘 지금 3개 배웠어. 첫 번째 내가 쉬운 리틀 부정하라는 거 배우고 잠깐 어려운 걸로 넘어가서 부사구 도치를 배웠어. 세 번째로 무슨 부정? 부분 부정 해석법을 알려준 거야.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3번 보세요. 3번. 이 국어 시간에도 배운 거야. 승환아 내 말 잘 들어. 네가 똑똑하지 않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부정 몇 번 했어? 2번 했지? 그럼 어떤 소리야? 나는 네가 똑똑하지 않다고 믿지 않아. 무슨 얘기지? 똑똑하다고 믿는다는 거 아니야? 이중 부정은 뭐라고 배웠어? 긍정이라고 배웠지. 내 말 잘 들어. 내가 다은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다은이를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를 틀렸다고 말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의견이 강해. 우리말이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는 니네가 제껴 나가는데 쉽잖아. 우리 글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글에서 간단해. 여기 뭐 있어? 부정어 있지? 그지? 여기 또 뭐 있어? 낫이 있지? 그럼 나중에 긍정이 되겠네. 한번 볼까 진짜로 그런지? 아까 니네 도치 내가 그래서 먼저 한 건데 there is 도치 배웠지? 그럼 이거 해서 뭐부터 해야 돼? 이유 없다. 이유 없다. 무슨 이유? What you plant for birds, butterflies and bees. 네가 심는 거야. 네가 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얘네들 위해서. 새를 위해서, 나비를 위해서, 벌들을 위해서 네가 심는 것이 이게 주어야. 또한 먹일 수 없다는 너와 너의 가족을 먹일 수 없는 뭐가 없다. 먹일 수 없다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럼 확실히 지어보자. 이유가 있어 없어?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네가 심는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심는 식물이 너의 가족도 먹일 수 있다야 없다야? 있다지. 알겠어? 전체 직독식해 하지 말고 보면은 네가 심는 거 있잖아. 새 주려고. 앞마당에다가 새 따먹으라고 뭐 체리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나비도 먹으라고 또 벌들도 꿀 따가라고 심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체리가 열리면 사람은 못 먹나? 네 가족이 못 먹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개 번역하니까 이유 있다 없다. 당연히 이유가 있다. 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먹일 수 있는. 누구를? 너나 너의 가족을. 원래 심은 건 다른 놈들을 위해서 심었지만. 오케이? 그래서 맥락을 번역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네가 심은 것을 동물들뿐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너 자신에게도 먹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해야 되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없대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문장 속에 부정어 노나 not이나 이렇게 동시에 나오면 두 가지를 지우고 긍정으로 번역하면 바람직해진다. 삼중 부정은 잘 쓰지 않아. 그러니까 부정 아니면 무슨 부정이 있는 거야? 이중 부정이 있는 거야. 또 꼽사리 껴서 무슨 부정도 있고 부분 부정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다음에 부정과 도치를 배울 때 부정. 자, 잠깐 쉬었다가 좀 까다로운 부정어 도치. 부정어 배웠으니까 이제 부정어 도치로 또 넘어갈 거야. 5분간 휴식.